이번 PPT 강의는 Reversible Process, 이 Reversible Process, 즉 가역 프로세스와 비가역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versible Process, 가역 과정, 가역 프로세스, Irreversible Process, 비가역 과정, 비가역 프로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PPT 강의는요, STY Thermodynamics, 그 STY 연력학의 일부분입니다. 이 PPT 강의는 일반적으로 보통 영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강의를 해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가역 프로세스와 비가역 프로세스, 리버시블 프로세스, 이 리버시블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프링이 있고요. 스프링 상수가 이제 K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체 질량이 M인 물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스프링에 매달려 있고 이 면은 마찰이 없는 면입니다. 자, 그럼 이 스프링을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 아시듯이 F라는 힘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힘을 가하면은 스프링이 늘어나죠. 스프링이 늘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 힘이 작용하죠. KX라는 KX 스프링 상수에 대해서 그 변이가 X인데 KX에 대한 반대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M이 움직이다가 이 F가 될수록 이 K가 늘어날수록 이제 X가 늘어날수록 힘이 커져 가지고 KX 힘이 이 스프링 힘이 F 힘과 같아질 때 F 힘이 스프링 힘과 같아질 때 이 물체는 여기서 정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F 이퀄 KX 이렇게 쓰죠. F 이퀄 KX. 그럼 우리가 여기서 M이라는 이 물체는 양쪽의 힘이 같을 때 결국은 정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네트 포스 순힘 네트 포스는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네트 포스가 순힘이 이다 상쇄가 돼가지고 0이 되죠. 그때 이제 이것이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F 이퀄 KX 우측의 힘과 좌측으로의 힘 KX가 같을 때 거기에서 이것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체는 X만큼 어느 만큼이냐면 KX 값이 F와 같아질 만큼 그만큼 변이가 일어나고 여기서 정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시 설명이 되는가 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요, 먼저 앞 슬라이드에서 스프링의 물체의 위치가 X라는 위치에서 정지를 하게 되죠. 이때는 외부의 힘 F와 KX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이거 그래프 이쪽이 이제 변이고 이쪽이 힘인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 점에 그 물체가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F와 KX가 같고 네트 포스가 0이니까 물체는 이 점에서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물체는 영원히 정지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fx가 kx 어느 게 크고 f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게 움직이겠지만 f하고 kx가 f 이퀄 kx 좌우의 힘이 같으면 이렇게 영원히 정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이 이제 will it move?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겠죠. 이거는 좌우의 힘이 같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체를 움직이려면 외부의 힘을 KX보다 좀 크게 해야지 더 이게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수직으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X가 늘어나니까 올라오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휘겠죠. 올라오면서 휘다가
그 다음에 x가 커지니까 kx가 fx하고 커지겠죠. 그럼 그 위치에 와서 이렇게 정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다시 f 힘을 들이면 힘을 kx보다 크게 하면은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변이가 생겨서 우측으로 이제 되겠죠. 우측으로 올라갔다 우측으로 가서 kx하고 fx가 같아지면은 또 여기서 정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조금 늘려야 되겠죠. 늘리면 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정지할 것이고, 또 힘을 늘리면 여기 이제 그림이 위로 올라가겠죠. 힘이 f가 커져야 되니까 kx보다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또 우측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f하고 kx가 같아지면 정지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정지하고 힘을 크게 하면 늘어나다가 여기서 같아질 때 f 이퀄 kx가 될 때 정지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그 움직이려면요, 물체가 움직일 이러한 식으로 움직여가면서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그리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움직이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더 이렇게 이렇게 이 힘의 크기를 조금씩 더 작게 늘려가면서 해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예, 이런 모양이 더 작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f 이퀄 kx죠. 이게 이렇게 가면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f 이퀄 그 스프링 외력과 그 변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직선으로 이것을 그냥 직선으로 표현을 하죠. 자, 직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F 이퀄 KX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의 외력과 변이와 그 다음에 K와는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팽창하고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직선의 연속적인 직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모든 각점에서 볼 때 모든 각점에서 F 이퀄 KX예요. 그렇지? F 이퀄 KX. 결국 그걸 빼면은 F-K. 순힘은 항상 이 네트 포스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네트 포스도 0이고 이 점에서도 네트 포스가 0이고 여기 다 왜 힘은 다 0입니다. 네트 포스는. 그러면 순힘은 0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에 있다고 보죠. 여기에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기 위치한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fx 같다고 쓰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다고 여기 지금 f 이퀄 kx라고 쓰니까 이렇게 되면 움직이겠지만 직선으로 했으면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드러난다고 돼 있거든요. 또 이게 좀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힘이 같은데 늘어난다고 이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 이퀄 KX를 유지하면서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힘이 같은데 줄어들어요. 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거 줄어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각점에서 F 이퀄 KX 네트 포스가 0인데 어떻게 이것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늘어난다지만 힘이 같은데 여기도 같은데 늘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이해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이게 지금 모든 점에서 이 점에서 F 이퀄 KX 네트 포스는 0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가? 스프링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How do you understand this graph? 이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네트 포스 0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죠. 힘이 같다. 모든 점에서 F 이퀄 KX예요. 그럼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이 연속적으로 그 직선이 그려져 가지고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이죠, 여기 F 이퀄 KX예요. 이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트 포스가 0이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움직이서 더 늘어나고 스프링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F 이퀄 KX, 시그마 F 이퀄 0이에요. F 이퀄 KX 이 점에서 시그마 F 0이니까 이건 정지해 있어요. 영원히 정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렸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 We can move the object. 이거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대요. 이런 상태에서 F(kx) 어떻게 하냐면 by increasing or decreasing 뭐를 the force F라는 힘을 증가시키면 이제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감소시키면 스프링이 이제 수축을 하겠죠. 줄어들겠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면 infinitely slowly 무한히 느리게 이 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무한히 느리게 하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maintaining force equilibrium 결국은 F라는 힘과 KX라는 힘이 같게끔 같아지게끔 하는데 무한히 느리게 하니까 이 힘이 같아진다. 평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 F와 KX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nfinitely slowly 무한히 천천히 하니까 그 힘이 증가되는 게 거의 무시될 정도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스프링이 이 물체가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F 이퀄 KX라고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건 F를 우리가 F라는 힘을 KX하고 거의 같게 하는데 증가시키더라도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하면은 이 힘이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물체가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결국은 F하고 KX라는 힘이 같게끔 해서 같아지면서 같게 하면서 이게 무한히 느리게 가면은 여하튼 이것이 움직일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무한히 느리게 하니까 it looks stop 정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한히 느리니까 이거 앞만 봐도 이거 하는 거예요. 정지한 것 같지만 무한히 느리게 그러나 이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무한히 느리게 정지한 것 같지만 무한히 느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 물체는 블럭은 under force balance 이게 같으면서 이게 움직인다 이거죠. 왜 어떻게 하냐? 무한히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 값이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infinitely slowly 무한히 느리게 이 물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힘이 같아요. 무한히 천천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항상 힘의 균형을 이루고 F 이퀄 KX를 이루면서 그걸 maintaining force equilibrium 결국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것을 이제 느리는데 내려가는데 이걸 말이죠. 무한히 느리게 하니까 뭐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 a fraction of an inch for a million 결국 이 100만 년 동안에 뭐 인치에 뭐 이게 100만 년 동안에 한 1mm에 뭐 100분의 1 몇백분의 1만큼밖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죠. 이게 같으니까 같지만 이게 뭐 완벽한 수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건 거의 100만 년 동안에 0.0001 뭐 100만 분의 1 미리만큼 그런 식으로 느리게 천천히 하면은 이 힘이 같으면서도 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뭐 우측으로도 갈 수 있고 좌측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unlimited time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무한히 시간이 걸려가지고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천천히 하니까 이 힘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이 그래프라든가 이죠. 이건 어떤 뭐냐면 무한히 천천히 이 F의 힘을 증가시키는데 결국은 이 힘이 같아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이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같아서 무한히 천천히 이것이 움직이고 늘었다 줄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천천히, 이것은 무한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그냥 쉽게 이게 시간적인 게 시간의 개념이 없죠. 영원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0만 년 동안에 100만 분의 1mm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으지만 수학적으로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이게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물체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이때 F라는 힘은 뭐 순간적으로 큰 힘이 아니라 무한히 천천히 KX와 KX 값과 F 값이 같아지게끔 무한히 천천히 힘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는데 여기서 100만 분의 1mm 가는데 이것은 100만 년이 걸릴 수 있는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it looks stop. 이것은 우리가 보면 절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100만 년 동안에 100만 분의 1 미리 가는데 그게 측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힘을 무한히 천천히 증가시키는데 그 말은 결국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어나느냐? 무한히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100만 년 동안 100만 분의 1mm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look stop,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시간 동안 한다면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어떻게? F 이퀄 KX,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같은, 물리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그거예요. 무한히 천천히 힘을 증가시킬 때 이것은 무한히 느리게 움직여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스프링의 변위에 대해서 그래프를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는데 F 플러스 DF 이거 뭐죠? 거의 이거 DF는 뭐 0이나 같으니까 이건 거의 이거 뭐죠? F의 힘을 무한히 느리게 힘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F 이퀄 KX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힘을 증가시켜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F와 KX가 힘이 같아지게끔, F를 급히 하면은 F하고 KX가 균형이 안 되지만은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F를 증가시키면 그때는 F와 이 KX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히 천천히 느리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줄이면은 무한히 천천히 줄이면 이게 무한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static def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static deflection. deflection 변이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변이가 생기는데 static이라는 건 정지한다는 얘기거든요. static 정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정지한다, 변형이 생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정지하듯이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변이가 일어난다는, 디플렉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상당히 적합한 용어죠. static deflection. deflection은 늘었다 줄었다 움직이는 건데 static 정지한다는 말이 붙었더니 이건 뭐냐면 이것이 늘어졌다 줄어졌다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지한 것 같지만 늘어난다 줄어난다 하는 얘기에 늘어나고 줄어나지만 너무나 느리게 천천히 늘어나니까
static, 정지한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 stop, look stop이죠. 정지한 것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거. 그래서 이 static deflec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로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지한 듯이 움직인다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을 한쪽 방향으로 주고 한쪽 방향으로 하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만 그냥 놔두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그냥 놔두면 F 이퀄 KX가 이 상태에서 놔두면 이거는 F의 KX가 어떻게 돼? DF만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우측으로 이만큼 갔다가 좌측으로 이만큼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에 100만 년 동안에 뭐 100분의 1mm, 100만 분의 1mm만큼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같으니까 우측으로도 갈 수 있고 좌측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 infinitely slowly, infinitely slow, 무한히 느리게 정지 static, 정지한 듯이 이렇게 움직였다 왔다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리버시블이에요. 이것이 리버시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갔다가 이게 변이가 이만큼 갔다가 유한한 길이죠. 여기는 무한히 작은 길이고 유한히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리버시블이 아니에요. 리버시블은 이렇게 무한히 조금씩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리버시블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유한한 시간에 간다면 그것도 리버시블이 아니에요. 무한히 느리게 좌우로 앞으로 갔다 뒤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기 때문에 여긴 좌로도 되고 우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df 마이너스 df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가는 것이 리버시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object moves forward and backward under force balance 자꾸 나오지만은 이 물체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버시블이에요. 이것이 리버시블에 대한 생각입니다. This is an idea of reversible process. 이 가역 프로세스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 가역 프로세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리버시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는 F 이퀄 KX니까 여기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버시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연력학의 가역 프로세스에 대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압력 부피 시스템이죠. 프레셔 볼륨 시스템이세요. 기체 혹은 압축성 유체에 대한 그 팽창과 수축에 대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여기 플루이드, 기체나 혹은 압축성 유체가 되겠죠. 플루이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을 여기 플루이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외계를 서라운딩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운더리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풍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경우에 이 시스템 플루이드가 압축이 되거나 팽창을 하는데 압축이나 팽창을 하려면 말이죠. 서라운딩 프레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2가 있고 여기 이제 시스템 프레셔가 P1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P2가 P1보다 크면은 이 시스템은 이 플루이드, 이 가스는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될 겁니다. 이게 크니까 이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P2가 P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P1이 시스템 프레셔가 서라운딩 프레셔보다 크면은 그때는 이 기체가 유체가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P1이 P2보다 크면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팽창하고 수축을 할 때 이 서라운딩 이제 압력이 300이고 이 플루이드의 압력이 가스 압력이 200이면은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돼 가지고 여기에 이 압력이 300이 되면은 균형이 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압축할 때 서라운딩은 이 외계인데 외계는 그 스페이스가 무한히 크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시스템은 압축하지만 서라운딩은 팽창을 하는 거죠. 이만큼 팽창을 하지만 이거는 스페이스가 너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
요 정도 뭐 팽창을 한다 해가지고 서라운딩 이제 압력이 뭐 이게 줄어들거나 늘거나 차지나 이거는 이제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스템이 압축하고 팽창한다고 해가지고 서라운드 압력이 서라운딩 외계의 압력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항상 300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서라운딩 압력이 100이고 시스템 플레이 시스템 압력이 150이라 하면 이것이 이제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 여기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외계하고 같아질 때, 서라운딩하고 같아질 때 이 팽창이 이제 정지가 되겠죠. 150이 100이 될 때까지 이것이 팽창을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 서라운딩 외계 압력이 시스템보다 크면 수축하고 시스템이 외계 압력보다 크면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xpansion or compression of the fluid depends on the relative pressure of the fluid and surrounding. 그죠? 이게 상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느 것이 크가 적으냐에 따라서 팽창도 하고 수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 가스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VN equals C. 이 가스에 대해서는 그 의미라든가 어떻게 이 식이 유도되는가는 다른 데서 따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 식 자체에 대해서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체 이것이 기체 압축 시스템 플루이드 압축 팽창에 대한 식이에요. 압축 팽창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 P를 볼 때 우리가 기체 시스템 압축 팽창을 하려면 서라운딩하고 시스템 압축 서라운딩 압력하고 시스템 플루이드의 압력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라운딩이 크면은 압축을 하고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레셔가 크면은 팽창을 하는데 이게 이 식을 보면 이게 P 하나만 써 있어요. 이 P 하나만 써 있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 P가 플루이드 프레셔입니까? 혹은 여기 서라운딩 프레셔입니까? 이게 지금 구별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P2가 P1, P2가 필요한데 압축 팽창을 하려면 여기에는 P라는 이 압력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기체가 V가 기체가 압력에 의해서 증가하고 시스템이 이제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표시되는 건 압력이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먼저와 같은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플루이드 플러스 P1이나 서라운딩 스프레스 P2나 이걸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같다고 보니까 여기서 이게 이 압력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에요. 전반에 이제 그 K크로 스프링에서도 마찬가지 K크로 FX하고는 K하고 FX하고 같다 하는 상태에서 스프링이 늘고 준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플루이드 프레셔 이거는 이 압력은 하나예요. 그래서 플루이드 프레셔하고 서라운딩 프레셔가 이게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P2, P1 이거 같다고 봐서 그래서 이걸 P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요 이 여기 P는 어떻게 팽창하는 거냐면 플루이드 시스템 프레셔나 서라운딩 프레셔가 같은 상태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스프링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해서 뭐냐면 fluid expands or compress 그 유체는 말이죠. 가스는 팽창도 하고 압축도 되는데 under pressure equilibrium with surroundings 그렇죠? 이 외계와 압력의 평형을 이루면서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평형을 이루면서 이 기체가 유체가 시스템이 늘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스프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게 P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같으니까는 그 팽창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무한히 천천히 느리게 팽창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같으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어떤 속도가 있어가지고 늘어나겠죠. 이게 같으니까 이게 늘었다 줄었다는 게
infinitely slow, 무한히 느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게 하나 높고 하나가 작다면 유한하게 이렇게 되겠지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줄고 늘고 하겠지만 이게 같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infinitely slowly 무한히 느리게 팽창하고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 어떻게 static process static이라는 게 이제 정지한다는 얘기라서 이게 정지한다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quasi static 이 뭐냐 마치 정지한 듯이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quasi static 마치 정지한 듯이 정지한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치 정지한 듯이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축이나 팽창을 하는데 이것이 quasi static 정지한 듯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앞서 우리가 스프링에서 static deflection이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static deflection이고 여기서는 quasi static process 이렇게 하는 거죠. infinitely slowly 이것이 reversible proces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팽창했다 줄었다 팽창했다 줄었다 하는데 역시 무한히 느리게 quasi static process, quasi static 마치 정지한 듯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It looks stop 정적 겉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없어요. 늘어나 줄어나는 걸 측정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게 너무 천천히 늘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quasi static proc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eversible process를 아주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이 quasi static process죠. 마치 정지한 듯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박아는 밖에서 박아주고는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정지한 듯이 그렇게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리게 진행하는 것은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느리게 무한히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PV는 이것이 압축 수축을 하는데 이 식에 의하면 이 수축과 압축과 팽창과 압축은 무한히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기 때문에 팽창도 할 수 있고 수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같으니까 팽창도 할 수 있고 수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버시블이에요. 팽창도 할 수 있고 수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으니까 팽창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리버시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pressure is uniform in the fluid and surroundings during the process. 이게 이제 압축과 팽창을 하는 그 동안에 프로세스 동안에 이 안에 압력은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이 압력이 높거나 이쪽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한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압력이 편차가 생길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워낙 천천히 움직이나 워낙 얌전히 팽창하고 수축하니까 여기서 압력이 편차가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서라운딩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무한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뭐 팽창 수축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압력이 어떤 변화나 편차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압력은 유니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 플루이드 안에나 밖에나 압력은 균등하게 일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during the process 결국 이제 이 압축 수축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압력이 균등하게 그대로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우리가 기체의 압축 팽창에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Pressure is uniform in the fluid and surroundings during the process. 프로세스 중간에 늘었다 팽창하는 동안에 이 안에 압력 분포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조건이 더 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열 전달 프로세스, heat transfer 프로세스의 reversible 가역 열 전달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heat transfer 프로세스인데 이제 reversible heat transfer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우선 먼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죠. 이 카르노 사이클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걸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엔진에서 고온에서 열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QH 고온에서 고온에서 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열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엔진 안에 그 연료가 탐으로써 이제 열이 발생하는 것이요. 에너지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다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만한 열을 받는 거예요. 요건 이제 온도와 엔트로피 선인데 결국은 이제 온도와 엔트로피를 곱하면 그 열이 되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T2라는 온도에서 열을 이렇게 받아요. 이건 이게 이상적인 사이클이지 실제적으로 엔진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죠. 많이 달라집니다. 여하튼 간에 이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어떤 일정한 고온에서 열을 이렇게 받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받는 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열을 엔진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하죠? 그 라지에타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라지에타로 해서 방출하고 또 배기가스로 그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 방출할 땐 온도가 낮겠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열을 방출해요. 이 방출은 우리가 이제 surrounding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레저보아라고도 하는데 레저보아라는 게 이제 무한히 큰 어떤 그 저장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surrounding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열을 방출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시스템 안에 이만한 열이 남게 되는데 이 열을 이만한 열을 2일로 만드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제 엔진 안에서 그 가스가 폭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압력이 생겨가지고 피스톤을 밀어내고 어째 피스톤이 이제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퀴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QH라는 여기서 들어온 열하고 이런 들어온 열하고 밖으로 방출하는 열 그 차이에서 남은 열 QH-QL이 1로 변환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여기서 1에서 1 이것이 이제 그 연료가 이제 타는 거죠. 타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게 들어오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연료가 타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톤을 밀어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을 다시 방출하죠. 배기가스를 방출하고 라디에이터로 방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린더가 다시 이제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해서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료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연료가 타면 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팽창하고 이제 피스톤이 팽창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랭크 샤프트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열을 방출하고 배기가스나 라디에이터를 방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열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열 전달의 이 가역 열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두 그래프를 가지고요, 열 전달을 설명하는데, 가역 열 전달, 결국은 가역 열 전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결국, reversible heat transf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것은 가역 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이쪽은 이제 뭐냐면, 지금 바로 설명드린 카르노 사이클이죠.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열을 받고 일을 하고 남은 열은 밖으로 다시 방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연료가 폭발하는 과정이고 여기 피스톤이 내려가서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는 과정이고 그 다음 열을 방출하고 다시 압축이 되는 이것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우리가 잘 보면 저온에서 열을 받아서 고온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방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밖에서 저 이제 컴프레서가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냉동기죠. 냉동기예요. 냉방 냉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실내라든가 이러면 실내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실내에서 열을 빼가지고 냉동기를 통해서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밖이도 덥죠. 밖이도 덥죠. 이런 경우는 밖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냉동기죠. 혹은 이쪽에 이제 냉동을 하려면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열이 생기니까 이 열을 막 빼줘가지고 빼서 올려서
이 냉동기로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여름이 덥더라도 이 안에는 이제 영하 20도도 되고 영하 10도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열을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냉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면 이제 열이 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에서 또 위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카르노 사이클, 이게 냉동 사이클인데 이것이 이제 이 그래프가 가역 열 전달 그래프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만 여기서 보시면 말이에요. 자, 여기 여기 서라운딩에서 여기 이제 시스템으로 열이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서라운딩 온도가 시스템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 열이 전달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온도는 TH 온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비슷해요. 그럼 이 TH가 이 서라운딩 그 외부의 온도입니까? 시스템 안의 온도입니까? 여기서 그 구별을 안 하죠. 그럼 우리가 바로 전에서 들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서라운딩의 그 온도하고 시스템 온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은데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 이 같은 경우 열이 전달된다는 건 우리가 똑같아요. 스프링에서 보고 압력 그 팽창에서도 봤지만 이것이 열이 전달이 되죠. 근데 어떻게 전달이 돼? 무한히 느리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TH가 같으니까 서라운딩하고 시스템 온도가 같으니까 이거 수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매우 느리게 천천히 열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코아시스타틱이랑 마찬가지. 열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주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열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온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낮은 온도 쪽도 같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온도가 서라운딩보다 높아야지 열이 방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론적인 그 이상적인 사이클에서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 온도하고 서라운딩 온도가 같은데 열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같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라 하지? 이 리버시블이 되는 거예요.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 온도는 같아요. 서라운딩하고 시스템 온도가 같고 여기서도 서라운딩 온도와 시스템 온도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가역 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TH라는 건 뭐예요? TH라는 건 서라운딩 템퍼러처고 이거 시스템 템퍼러처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L도 마찬가지. 시스템 템퍼러처하고 서라운딩 템퍼러처가 같다는 얘기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템퍼러처는 이제 절대 온도죠. 압력을 볼 때도 그건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 온도, 절대 압력을 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TH하고 TL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이거 바로 리버시블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리버시블 프로세스. 그래서 heat transfer take place. 이제 이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 under temperature equilibrium 온도의 그 평형을 유지하면서 온도가 같아 평형을 유지하면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열 전달은 무한히 느리게 그리고 무한히 느리게 되는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열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되는 거죠. 리버시블이 그래서 리버시블이에요. 이쪽에서 일로도 전달이 되고 이쪽에서 열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같으니까 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버시블이에요. 이렇게도 되고 이 온도가 서라운딩하고 시스템 온도가 같으니까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도 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리버시블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 리버시블도 이제 마찬가지죠. 조금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리버시블 아니고 이렇게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리버시블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압력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시스템 안에 온도는 다 유니폼하다. 이게 내부적으로 다 균형을 유니폼하다는 얘기죠. 여기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서라운딩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온도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에서 균일하다. 이건 압력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가역 열 전달이라는 건 가역 시스템과 서라운딩 간의 온도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온도가
이쪽 QH에서 QL로도 갈 수 있고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고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버시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등의 열 전달은 infinitely slowly 무한히 느리게 되고 그 다음에 in either direction 어느 쪽으로도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죠. 카르노 사이클은 가역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런 사이클을 가역 사이클이라고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역 열전달과 비가역 열전달, 가역이 있으면 이제 비가역이 이제 비가역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이제 가역 열전달과 비가역 열전달을 비교해 보겠어요. 여기 서라운딩이고 이거 플루이드예요. 이 온도가 같아요. 같은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니까 이쪽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리버시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온도가 서라운딩이 높고 TL이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말이죠. 뭐 100만 분의 1도라도 만약 차이가 1000만 분의 1억 분의 1도라도 차이가 난다면은 그땐 온도는 이렇게 되지만 낮은 온도에서 이 높은 온도로 열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1억 분의 1도가 차이가 난더라도 이렇게 되지 이 같을 경우 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dx만큼이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뭐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은 열은 한 방향으로 오르고 다 이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리버시블 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리버시블은 반대 방향으로도 간다는 얘기고 이 리버시블은 이게 반대 말이죠. 반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게 저온에서도 온도가 같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도 낮은 온도가 아니죠. 같은 온도니까 플루이드에서 서라운딩으로도 갈 수 있고 서라운딩에서 플루이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낮은 온도에서 만약에 플루이드 쪽의 시스템이죠. 플루이드 템퍼러처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1억 분의 1도라도 높다 하면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갈 수 있지만 이 아래에서 위로 열은 갈 수가 없어요. 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절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열을 가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줘야 돼요. 일을 해주면 이게 돼요. 저절로는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일을 해주면 이런 경우에 컴프레서라는 걸 써서 일을 해주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이 가는 거예요. 이게 냉동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은 시원해지고 이쪽은 더워지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실내를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할 때는 여기다 소위 그 컴프레서 압축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냉매를 압축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내 열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밖에서 일을 해줘야 돼.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열을 밖으로 빼주면은 이 실내가 시원해져서 냉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밖에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저절로 지 혼자 간다는 얘기예요. 열 전달이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리버시블이고 이 리버시블은 온도 차이가 조금만 나도 100만 분의 1도만 나도 그건 비가역이죠. 한쪽으로만 가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밖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쉽게 온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건 비가역이다가 그런 말이에요. 온도가 양쪽이 같으면 가역, 열 전달이 되지만 온도가 어느 한쪽이라도 높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낮으면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는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irreversible heat transfer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역 할 때 이런 건 비가역으로 이게 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reversible process, 가역 과정에 연력하게 해서 이 가역 과정, 가역 프로세스, reversible process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he process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the process force 이거 이제 프로세스 힘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어요. process force
이게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일으키는 힘이죠. 여기서 이제 열을 전달한다거나 뭐 기체를 압축한다거나 팽창한다. 그런 그 연력학적 프로세스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체라 이런 것은 이제 유체에서는 이제 압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열 전달에서는 온도가 되겠죠. 그렇죠?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the process force, 이것이 이제 압력이든가 온도가 되는 거예요. process force of a system and surroundings,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그 프로세스 포스가 같다 이거예요. are equal for a reversible process. 리버시블 가역 프로세스에서는, 가역 과정에서는 프로세스 힘이 양쪽이 같아요. 서라운딩하고 equal, 서라운딩하고 시스템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surrounding system and surroundings are equal. 그렇죠? process force. 여기서 기체 팽창 수칙에서는 압력이 되는 거고, 열 전달에서는 온도가 되는 것이에요. process force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reversible process에서는 프로세스 포스가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에서 are equal, 같다는 얘기입니다. for reversible process. 그래서 이제 팽창 압축에서는 압력이 같고 열 전달에서는 온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 간에요, 그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process force가 여기서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the process force of a system on and surroundings of reversible process are equal. 이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이제 문장을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The process force of a system and surrounding of reversible process are equal. 이 process force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결국 process force, 여기서 이제 팽창 압축의 유체에 대해서는 압력이 될 것이고, 열 전달에서는 온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에서 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리버시블 프로세스, 바로 이것이 그냥 리버시블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what is process force, 프로세스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process force in pressure volume process, 이게 압축 팽창, 여기에서 이제 이건 absolute press, 절대 압력이죠. 절대 압력이고, process force in heat transfer process, 열 전달 프로세스에서는 절대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압력, 절대 온도가 시스템하고 서라운딩하고 같은 것이 바로 리버시블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이 가역 과정, reversible process의 그 결과는 뭐냐,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reversible process로 인한 가역 프로세스, 가역 과정으로 인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역 프로세스의 현상이에요. 가역 리버시블 프로세스의 그 현상, 결과라는 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Reversible process is quasi-static, forward or backward. 그렇죠. 마치 정지한 듯한 프로세스예요. 이거 봐가지고는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천년을 봐도 이게 몰라요. 그냥 정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프로세스는 진행된다 이거죠. 마치 정지한 것 같다 이거죠. 프로세스는 어떤 그 forward or backward,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것이 마치 정지한 듯이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봐가지고는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pressure, temperature gradient. gradient는 높은 것, 낮은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편차가 압력이 높고 낮은 거, 온도가 높고 낮은 거, 그레디언트는 그건데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There's no pressure, temperature, gradient. 압력과 온도의 높낮이가 없어요. 다 같아요. 시스템의 압력이나 서라운딩 압력이나 내부 압력이나 외부 압력이나 다 같다는 것이에요. 온도도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re's no increase in disorder due to reversible process. irreversible process, 이거 뭐죠? 무한히 느리게 정지한 듯이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서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신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중에 이것이 아주 굉장히 디소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디소더가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얌전하다는 얘기. 시스템 내부가 온도도 균일하고 압력도 균일하고 그거 이게 리버시블 프로세스 가역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온도나 압력의 흔들림이나 그 편차나 혼란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바로 엔트로피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 문장은 아주 기억을 해두세요. There's no increase in disorder. disorder 혼란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와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엔트로피에서 설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there's no energy loss in reversible process.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렇게 얌전히 지니까 마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마찰이라는 건 이게 뭐 분자끼리 원자끼리 막 부딪히고 뭐 혹은 더 시스템하고 인바이러먼트가 무슨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가 유니폼하고 혼란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역 과정에 아주 그 밖으로 나타나는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엔트로피하고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원에서 설명하면 process proceeds under process force equal. 그래서 지금 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process force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히 느리게 it looks stop 정지한 것 같단 말이에요. quasi static 이 말이 같죠. it looks stop quasi static이에요. 정지한 것 같다 이게. reversible process는 it looks stop quasi static process다 이겁니다. 마치 정지한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pressure와 temperature is uniform 그렇죠? 시스템이나 서라운딩의 그 내부에서 템퍼레처가 유니폼의 그 시스템 하나 서라운딩에서 어느 부분은 온도가 높고 낮거나 어느 부분은 압력이 높고 낮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압력이 전 공간에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There is no relative motion between particles.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든 그래서 분자 간에도 막 충돌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거의 이제 분자도 서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막 충돌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혼란이 없으면 분자도 얌전하게 그냥 압축이 되고 되는 거지 분자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고 혼란이 생겨가지고 에너지가 그런 것도 에너지 로스거든요. 그런 게 안 생기는 얘기예요. There's no relative motion. 이것이 에너지가 로스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션에 서로 그 분자나 원자 간의 속도가 서로 달라가지고 막 하면서 에너지가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더 손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disturbance does not occur in the system and surrounding. 여기서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나 서라운딩에서 no internal 내부적으로 어떤 맞아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분자나 원자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막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그런 그 인터널 내부 그런 그 마찰 손실도 없고 그다음에 터뷸런스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이런 터뷸런스도 없고 그래서 이제 nothing that may cause disturbance. 그 어떤 그 혼란을 일으키는 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터뷸런스도 안 생기고 내부 프릭션도 마찰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3번은 뭐죠? 에너지 로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터뷸런스 때문에 에너지 로스가 생기고 내부 마찰 때문에 에너지 로스가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에너지 로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There is no loss in the exchange of energy between the system and solar.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지만 열을 받으면 이제 그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고 기체가 압축을 받으면 에너지가 이제 늘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there's no loss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간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지만 그때 에너지 로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로스가 안 일어나는 데는 그런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역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특징이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eversible process를 정리하면요. reversible process is an ideal process. ideal, 이상적인 프로세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말이죠. reversible process exists in ideal world. 이상적인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상적인 세계는 현실 세계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 reversible process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적인 프로세스예요. 뭐냐,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압축이 일어나고 또 팽창이 일어나는데 압축의 팽창이 일어날 때는 무한히 느리게 과시스타틱, 무한히 느리게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서 외부의 압력이 크다 하더라도 D만큼, dx만큼, df만큼, dt만큼 이거 뭐 무한히 작은 만큼 가니까 이건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팽창하고 수축을 하는데 그때 시간이 영원히 걸린다는 얘기죠. 조금만 팽창하더라도 무한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느리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PV C 이런 그 기체 팽창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이런 건 아이디얼 이쿠에이션이에요. 아이디얼 플루이드에서 아이디얼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얼 이쿠에이션이 이상적인 식이지 현실에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효율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설명이 되겠지만 이 식도 쓸 수는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현실하고 이 이상적인 식하고의 오차가 발생하겠죠.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이 정도 크게 나도 괜찮아 하면 이런 식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만 쓰면은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곤란하다 했던 이걸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식으로 변형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식이 이상적인 식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현실적인 식을 리얼 월드에 대한 현실에 대한 식을 이제 보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상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never happen in real world.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그 온도가 내부 외부가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무한히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면 이제 무한히 느리게 열전달이 일어나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런 건 다 이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versible process는 never happen in real world. 현실의 세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엔 반대로 얘기하면 all processes, 모든 프로세스 in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는 irreversible이다 이거죠. 비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역이라는 걸 특별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역이 아닌 거는 다 비가역인데 가역 프로세스는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이제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상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never happen in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all process, all부터 붙여도 돼. all 모든 process in real world.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는 비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역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리버시블 프로세스가 아닌 건 다 이리버시블이고 리버시블 프로세스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적인 프로세스니까 이상적인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리버시블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모든 프로세스는 비가역 프로세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